안녕 얘들아, 시험 끝난 옆집 언니야. 챗 GPT라고 들어본 적이 있니? 오픈 AI에서 만든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의 일종이라고 하지. 전문직을 위협하는 챗 GPT, 미 의사 면허 로스쿨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써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 대체 뭐길래 일주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한 거지 싶어서 챗 GPT에게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부법이나 생활 꿀팁을 물어보고 내 경험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 우선 챗GPT를 실행하면 화면에 내가 질문을 입력하면 돼. 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부법과 조언을 해줘 라고 입력했어. 그랬더니 16가지를 알려주더라고. 한번 볼까?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일상생활까지도 관리해야 하므로 맞지. 시간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험생들이 공부와 생활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공부법과 생활 꿀팁입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 일정을 세우고 공부와 생활을 일정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시간대를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세요. 그치? 이건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룬 얘기야. 공부할 시간대에 대한 얘기도 좋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운동, 요가, 메디테이션, 자아존중 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20화 멘탈관리법이나 8화 겨울 불안관리법에서도 얘기했었지. 세 번째, 집중력 관리.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는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왜 공부하는 척 하다 보면 정말 공부하게 된다. 이런 얘기 본 적 있어? 정말 10초만 봐야지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1분 보게 되고 10분 보게 되고 1시간 금방 가 있고 이런 경우 꽤 많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번째, 지속적인 공부. 지속적인 공부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돕습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맞지. 내 친구들 중에서는 변시 객관식 푸는 시간에는 객관식 공부하고 시간별로 선사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풀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 시간이 되면 자연히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니까 효율이 좋은 것 같더라고. 비슷한 방식으로 주 몇 회씩 같은 시간에 각자 문제 푸는 스터디를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다섯 번째, 복습. 여섯 번째, 휴식. 이런 건 평범한 얘기들이고. 일곱 번째, 친구나 가족과 함께. 8번, 포기하지 마세요. 수험생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건너뛰면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다, 그지? 아홉 번째, 자신을 알면서 공부하기. 공부를 할 때 자신의 공부 습관과 성향을 알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밤에 공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맞아. 자기가 공부할 때 자기의 공부 습관과 성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체력이 정말 안 좋을수록 장소를 잘 안 바꾸게 되잖아. 한번 짐 옮기고 움직이는 것도 그게 일이니까. 근데 내 경우에는 체력이 안 좋다고 자취방에서 바로 학교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오히려 그날 공부 효율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소를 바꿔가면서 리프레시를 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하고 자취방 앞에 스터디 카페 가서 오전 공부를 해. 그리고 같이 살던 친동생이 일어날 쯤 되면 같이 짐 챙겨서 점심 먹고 도서관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도서관에서 점심 저녁 공부를 하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자취방에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얼음물에 발 담그면 그게 되게 리프레시가 돼서 한 2시간 정도 더 볼 수 있더라고. 그렇게 하다 갔었거든. 현재 자신의 체력이 어떤지, 나는 어느 공간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런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나만의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장소를 바꿔가면서 자꾸 출력의 연습을 하면 기억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열 번째, 현실적인 목표 설정.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공부할 챕터 수, 공부할 시간, 특정 과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면서 공부하면 공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너무 과한 욕심을 내면 예전 나처럼 계획에 잡아먹히기 십상이야. 이건 진짜. 11번째, 스트레스 관리.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수험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약간의 여가, 자신의 관심사를 꾸미는 것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시간마다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읽은 내용인데 이게 근육과 같아서 우리 뇌도 계속 돌리고 이거를 쉬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기억력이나 뇌를 쓰는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다음번에 그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 13번째,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부하기. 공부를 할 때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공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 서로 질문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 같은 영상을 원고로 준비 중인데 수험생 가족과 친구는 수험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경기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14번째, 일정 관리. 수험생들은 많은 과제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정을 관리하면서 공부와 시험 준비를 하면 시험 때나 과제를 내는 날에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자신의 공부 방법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는 것. 공부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공부법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정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공부법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획을 세우는 공부법은 일부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나도 여기 동의해. 내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MBTI가 ENTJ인데 나도 꽤나 계획형 인간으로 살아와서 계획이나 루틴이 주는 힘을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수험 기간에 강박과 계획이 연관되니까 오히려 공부 계획이 나를 잡아먹는 느낌이 들더라고. 오늘 얼만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달성이 안 되면 성격상 너무 힘든 거야.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짜기도 하고 그걸 못하면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든 무리해서 하고 그리고 나면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날 공부 계획이 무너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알게 되고 난 후부터는 나는 큰 테두리는 정하고 최소한 이만큼 봐야 된다. 뭐 이 정도? 세부적인 계획은 짜지 않았어. 너무 꼼꼼한 계획을 짜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말이야. 16번째, 시험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 시험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오늘 미국 로스쿨 시험도 의사 시험도 통과했다는 챗 GPT에게 수험생에 대한 조언을 구해봤어. 재미있기도 한데 이게 내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의 인공지능이더라고. 약간 내 채널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어. 그리고 내 본업도 말이야.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 난 요즘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법률 시장의 변화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왜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문화지체 현상 같은 거 기억나니? 거기서 법은 가장 마지막에 바뀌지. 변화에 둔감하고 항상 마지막에 바뀌어. 대중과 세상이 다 인정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것들도 법은 그 시대보다 흐름보다 더 늦게. 몇 년이 흘러서야 수용한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을 거야. 지금은 변호사법이나 직역소 이런 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시대적 흐름 때문에 마지막에는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색깔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오랜 기간 법을 공부하면서 나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뀐 걸 많이 느끼거든. 어떤 면에서는 그 색깔을 닮아가는 게 맞지만 변화에 느리고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마냥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더 이상 하나의 전문 지식과 소속 집단만으로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유연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교수님들 시절의 1년과 나 때의 1년 그리고 너희 때의 1년은 정말 다른 것 같아. 그러니 시작했다면 높은 밀도로 빨리 끝내버립시다. 나는 이 파도에서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해. 궁금한 주제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마지막,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잊지 마. 시험보다 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안녕.